네, 안녕하세요. 백구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11월 18일 오전 11시 19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 16.8K 부근입니다. 네, 일단 현재 비트코인 차트 현재 옆으로 계속 횡보 중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수렴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백구님, 현재 차트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 BD 삼각수렴의 상단 추세 라인을 상방으로 돌파하고 이제 수렴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요. 이제 추세를 그어봤을 때 A, B, C, D, E가 만들어졌고 무조건 2파가 네, 이 AC 추세 라인, 이 하단 추세 라인까지 맞고 올라가는 것보다 이렇게 절단이 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게 근거로 분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삼각수렴 이 상단 트렌드 라인으로 돌아가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손절 대응으로 하되 롱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좋은 분석이지만 네. 아직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전에 최근 영상에서 지금 계속 차트가 옆으로 째고 있을 때는 좀 줄 때 먹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삼각 수렴이 만들어질 때는 이 내부 파동에서 정말 더럽게 나오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또 하나 예시를 든다라고 한다면 삼각 수렴이 뭐 이런 식으로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더 크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A, B, C, 이제 D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 중이죠. 그리고 E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이 B파의 고점을 넘겼을 때 우리가 수렴이 이탈하는 방향성으로 시세가 분출됐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각 수렴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만약 무언가 파동으로 인해서 삼각 수렴 같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는 매매를 짧게 또는 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매매를 굳이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몇 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삼각 수렴의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삼각 수렴이 네, 수렴형 삼각 수렴입니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올라가면서 수렴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A, B, C, D 이 다섯 개의 파동이 나오는 것을 가장 일반적인 수렴형 삼각 수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밑에 보시면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게 드물게 나오는 패턴인데 확산형 삼각 수렴입니다. 확산형 삼각 수렴. 여기서 메가폰처럼 추세가 확산되면서 A, B, C, D 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산형 삼각 수렴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삼각수렴과 이 삼각수렴의 차이는 이 수렴형 삼각수렴은 마지막 이 파동이 가장 짧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이 수렴이 시작된 A 파동이 가장 길고요. 내부 파동에서. 반대로 이 확산형 삼각수렴은 A, B, C, D, E라고 했을 때 E가 가장 길고 A가 가장 짧다.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위로 가면은 디센딩 트라이앵글 저점은 똑같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삼각수렴을 디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고점은 똑같지만 저점이 올라가는 트라이앵글을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러닝 삼각수렴인데 러닝 삼각수렴은 A파의 시작점보다 B파동이 더 내려갔다가 수렴이 만들어지는 것을 불규칙 삼각수렴 또는 러닝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삼각수렴. 이제 보통의 삼각수렴은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불규칙 삼각수렴은 A 파동의 시작점보다 B 파동이 더 떨어진 상태에서 수렴이 만들어지는 것을 러닝 삼각수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삼각수렴은 이 0A 있죠. 그러니까 A 파동이 그려지는 A 파동 시작점부터 추세를 그으면 안 돼요. 보시면은 BD 추세 라인을 긋거든요. BD. 그리고 보시면은 BD 추세 라인. 그러니까 A 파동이 시작된 0A 선에서 이렇게 그으면은 삼각수렴이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B 파동과 D 파동의 추세를 그으면서 삼각수렴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삼각수렴이 굉장히 어려워요.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가 끝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게 올라가면서 다시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게 D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D가 여기로 갔다가 E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BD가 그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즉슨 뭐냐? B를 뚫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B를 뚫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줄 때 빠르게 먹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삼각수렴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료를 정리를 해봤는데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 삼각수렴에 대한 내용을 좀 PPT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삼각수렴이 좀 어려운 이유가 BD 추세 라인만으로 수렴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렴이 그려지는 형태에서는 변수가 매우 많이 발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D 추세 라인만으로 우리는 수렴의 형태를 예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가그 차트를 봤을 때 그냥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삼각 수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과거 차트만 봤을 때는 아, 삼각 수렴이 여기서 나왔고 조정 파동이 삼각 수렴으로 나오고 상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삼각 수렴이 그려지는 형태에서는 어디까지가 A고 어디까지가 B고 D고 인지를 예측하는 게 꽤나 어렵다. 변수가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좀 짧게 짧게 먹고 나오는 걸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화면으로 봤을 때 아까랑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물론 여기서 A, B, C, D, E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두 번째 화면으로 봤을 때 네, 이 추세를 넘었다 하더라도 만약 이 구간, 이런 구간에서 쭉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삼각수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각수렴 안에서는 오히려 좀 짧게 매매를 하고 좀 가져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넘어서 두 번째로는 삼각수렴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수평형 삼각수렴, 확상형 삼각수렴, 불규칙 삼각수렴, 제한 삼각수렴, 무제한 삼각수렴, 여기서 더 더해서 디센딩 트라이앵글 또는 어센딩 트라이앵글까지 더 볼 수가 있어요. 삼각수렴의 종류가 다른 조정 파동보다 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걸 완전 숙지하고 내가 트레이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각수렴이 내부 파동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 삼각수렴 안에서는 물론 A, B, C, D, E의 그림을 크게 볼 수가 있지만 이 삼각수렴 안에서 이 A, B, C, D, E가 다 조정 파동으로 나옵니다. ABCA, ABCB, ABCC, ABCD, ABCE 이런 식의 조정 파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내부 파동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은 너무나 좋지만 삼각수렴의 내부 파동은 매우 더럽게 나온다. 네, 보시면은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위 그림과 이 그림을 봤을 때 차이가 크죠? 네, 여기서는 조정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A 파동이 짧게 나오고 B 파동, C 파동이 길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중간 위치로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삼각수렴의 내부 파동은 좀 매우 더럽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이론으로 봤을 때도 삼각수렴의 미달령 지그재그라고 하는데, 이 미달령 지그재그는 무엇이냐? A, B, C 보통 A, B, C 지그재그가 나올 때는 이렇게 여기와 여기 크기가 같을 확률이 높은데, 이 A 파동과 C 파동의 크기가 비슷할 확률이 높은데, 미달령 지그재그는 A, B, C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오는 것을 미달령 지그재그라고 하고, 또 연장형 지그재그가 있습니다. 연장형 지그재그. 이건 또 무엇이냐? A, B, C가 너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A, B, C가 엄청 길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지그재그가 아닌 미달령 지그재그나 연장형 지그재그가 삼각수렴의 내부 파동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책에 써 있습니다. 네, 내부 파동 중 한 부분이 확률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조정 파동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조정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내부 파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좀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삼각수렴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네, 저도 네이버에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고 비트코인 엘리어 트레이더 분들 중에 한 분인 이제 타XX님께서는 삼각수렴 부근에서 대응 방법으로는 오히려 삼각수렴 안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파란색 글씨로 쭉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이론 또는 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지그재그 내부 파동에 대한 이론을 다 숙지하지 않는다, 내가 자신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뭐라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자신이 없고 지금 구간에 좀 그림이 안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밑에 보시다시피 오히려 잠깐 아예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다시 비트코인 차트로 넘어와서 어딘가 추세가 위로든 아래든 터졌을 때 그때 그 방향대로 그에 맞게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다시 자료로 넘어와서 밑으로 넘어오면은 제가 이제 그래도 한 가지 손익비 좋은 자리가 있다면, 이 자리가 오면은 한번 베팅해 볼 만한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여기서도 삼각수렴이 A, B, C, D, E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차트냐면은 차트를 4시간 보러 봤을 때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2022년 2월 그리고 3월 이때 차트인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렴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수렴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를 카운팅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A, B, C, D 이 파동이 만들어졌는데 이 비트코인에서 상가 수렴이 만들어졌을 때 큰 특징 중 하나가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서 말씀드리면은 A, B, C, D, E 그럼 여기가 B, D 추세가 되고 여기가 A, C겠죠? A, B, C, D, E에서 마지막 이 파동이 이 A 파동과 C 파동에 이은 이 추세를 살짝 이탈을 했다가 대신 이 C 파동의 저점을 안 깨고요. 그리고 쭉 추세가 올라가는 그림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저는 이 자리가 만약에 온다라면은 매수를 받아볼 만한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딱 여기입니다. 여기 AC 추세 라인을 쭉 그어봤을 때 이 추세 라인을 깼지만 C파의 저점을 깨지 않는 비트코인 차트로 다시 넘어올게요. 네, 보시면은 네, 이때 보시면은 여라인이에요. 여라인 여기 살짝 깼어요. 이제 여기 살짝 깼거든요. 깨고 AC 추세 라인을 안 깬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크한 무빙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데에서 이 추세 깨는 자리에서 여기 손절 잡고 분할롱 잡고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현재 차트를 재입을 해봤을 때 일단 이 그림인지 잠시만요. 네, 현재 차트를 제외를 해봤을 때 아직 삼각 수렴이 끝난지 안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쭉 그어볼게요. 그리고 A, B, C, D 뭔가 2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이 파동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 차트를 봤을 때 이 A, C 추세 라인을 깨는 구간에서 여기 손절 잡고 C 파동 손절 잡고 한번 매수를 봐보겠다. 이 자리가 온다라고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위로 그냥 바로 추세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위에 가서 또 그에 맞게 또 파동을 그려보면서 기술적 분석을 하면서 차트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애매한 구간에서는 내가 굳이 하나 손익비 자리 하나 꼽는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추세 한번 깼을 때 선물롱 받아보는 거. 왜냐면 손절 라인이 짧아요. 그리고 손익비도 만약에 이만큼 올라가고 손절 라인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손익비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보고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를 좀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이 자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지금은 아직 애매하다. 수렴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위로든 아래로든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런 구간에서는 짧게 먹거나 또는 매매를 잠깐 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방향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해보면 돼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구독자분들 중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그레닐리 파동이론을 함께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 소통반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레닐리 파동이론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 파동이론은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마스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트레이딩뷰에서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 분이 이 이론을 통해 높은 승률로 졸업을 하시고 이 그레닐리 파동이론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이 해당 이론을 접하였지만 굉장히 어렵고 외울 것이 많아서 시도는 했지만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께 공부하고 좀 자료화를 하고 있는데 왜 어렵고 외울 게 많은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 그레닐리 파동 이론은 기본 엘리어트 파동 이론보다 피보나치 값이 더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단점이 뭐죠, 여러분? 각자의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다 카운팅이 틀려가지고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고 있는지 모르겠고 다 카운팅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보나치 값이 더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면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어려워요. 첫 장 넘기자마자 보기가 싫어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쉽게 풀이해서 자료화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는 천천히 나누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번에 나눠드릴 자료는 충격파동편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해당 자료를 통해서 매매에 참고를 해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에 고정 댓글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뵙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